오늘 영상은 요즘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진 분, 아니면 그냥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중이 줄어드는 게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 골절,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노년기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감소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과 식사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장 보실 때 바로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근육량은 30대를 정점으로 해서 4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4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줄어들고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근육량이 최대 3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나이 드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라고 넘겨버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이 모든 기능이 함께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근감소증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년기 건강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낙상과 골절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노인 낙상의 상당수가 근육 약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위험한 부상입니다. 두 번째로 당뇨와의 관계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혈당이 쉽게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줄수록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건강입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체지방이 쌓이기 쉬워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처럼 근감소증은 단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건강 전체를 흔드는 뿌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동과 식사입니다. 오늘은 식사, 그 중에서도 단백질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 아미노산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을 더 의식적으로 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고기도 잘 먹는데 왜 근육이 없지? 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드시는 양이 권장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와 대한노인병학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권장량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72g에서 90g 정도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실제 음식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달걀 1개의 단백질이 약 6에서 7g, 두부 한 모 약 300g에 약 18에서 20g, 고등어 한 토막에 약 2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3끼에 나눠서 골고루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려 하지 마시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은 꼭 올린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고 실제로 근육 유지에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에서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인 PDCAAS 기준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 약 6에서 7g이 들어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삶거나 볶거나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는 꾸준히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한 어르신이 하루 한두 개 드시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이 최근 영양학계의 주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에서 만들어지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약 18에서 20g 들어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드시기 편합니다. 두부조림, 된장찌개, 순두부, 부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에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참치 등 생선류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됩니다. 고등어 한 토막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18에서 20g 들어있고 여기에 더해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 2에서 3회 이상 생선 반찬을 챙겨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국이나 찌개보다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나트륨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닭다리나 닭안심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백숙이나 닭볶음탕 형태로 드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등 콩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검은콩 100g 기준, 단백질이 약 36g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밥에 넣어 콩밥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충분히 삶아서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요즘 마트나 약국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 즉 프로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사다 드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 중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하고 당류가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사를 통한 섭취를 먼저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시간대와 방법에 따라 근육 합성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3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사 패턴을 보면 아침에는 죽이나 토스트 같이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꼭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 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후에도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정도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은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드실 때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함께 드시는 한국 식사 방식이 사실 영양학적으로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 간단한 메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이 지금 드시는 밥상에 단백질 반찬 하나만 더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추천은 두부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하게 넣기만 해도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평소보다 두부를 2배 더 넣어보세요. 맛도 더 부드러워지고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달걀찜입니다. 달걀 2~3개로 만드는 달걀찜은 단백질 15g 이상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편하고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 구이입니다. 냉동 고등어를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워서 밥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20g 가까운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콩밥입니다. 밥 지을 때 검은 콩이나 완두콩을 한 줌 넣어 함께 지으면 밥 한 공기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훨씬 늘어납니다. 반찬을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니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은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으로 낙상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둘째,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하루 체중 1kg당 1.2에서 1.5g 섭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가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넷째,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3끼에 나눠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만 더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건강한 다리 근육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기 드시기 힘드신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